청신경 종양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되게 무섭거든요. 암과 비슷한 걸까요? 종양이 커지면서 잘 못 듣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증상이고요. 어지러움을 느낀다든지 균형 감각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청신경 종양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되게 무섭거든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암과 비슷한 걸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암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암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청신경, 그러니까 청각을 담당하는 신경에서 처음에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종양이 자라면은 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뇌 안에서 뇌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척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신경 종양이 생기면 어떤 증상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을까요? 청신경 종양이라는 이름에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건데요. 청각신경의 역할이 결국 듣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양이 커지면서 잘 못 듣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증상이고요. 또한 청각신경에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낀다든지 균형 감각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적인 청력 검사로는 혹시 진단이 안 되는 걸까요? 진행을 많이 한 경우는 아무래도 청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의심을 강력하게 해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 청력이 나빠지는 이유가 종양 때문에만은 아니기 때문에 청각 검사만으로는 진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 종양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MRI 촬영이 가장 좋은 검사인데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MRI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가장 먼저 한쪽 청력이 반대쪽 청력에 비해서 서서히 또는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의심해 볼 만합니다. 노화에 의한다거나 소음에 의하면은 양쪽이 똑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어떤 한쪽 귀에서 안쪽에 변화가 생기고 나쁜 변화가 생긴다면은 한쪽만 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MRI를 찍어보는 게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25% 이상 차이가 나면은 MRI가 다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청력이 나쁘다면은 전문의를 만나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양이 생기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종양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 몸에 혹이 생기고, 혹이 생기면은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종양이 작을 때는 굳이 제거하지 않고 가지고 지내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종양이 작을 때는 귀 안에만 국한이 되고 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종양이 아주 작을 때는 어떤 증상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럼 미리 선제적으로 그것을 제거해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어떠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런 과정 중에 신경과 종양이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는 부분에서 신경을 좀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을 때는 경과 관찰을 좀 해도 되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커진다면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 방법에는 수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방사선으로 이것을 조금 줄이는 그런 치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양을 제거한 후에 인공와우를 다는 경우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인공와우는 어떤 건가요? 인공와우라 하는 것은 기계를 이용해서 청각을 다시 재생시키거나 재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는다 또는 눈으로 사물을 본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귀를 통해서 뇌까지 이런 정보가 전달이 돼야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에서 뇌까지 가는 길 중에 귀에만 국한되면은 귀만 치료하면 되지만, 귀와 뇌 사이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귀를 치료한다고 해서 다시 잘 듣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 그런 신경이라든지 달팽이관을 대신해서 청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향후에는, 아주 먼 미래에는 약물이나 유전자 치료도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 확립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공 달팽이, 인공와우라는 기계를 달팽이관 안에 집어넣어서 이런 청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 이 인공와우술을 받으면 그 청력을 손실하기 전만큼 자연스럽게 들리는 걸까요? 그것은 100%는 아닌데요. 그래도 요새는 기계의 발달이 워낙 향상되었기 때문에 한 85%에서 90%까지도 나의 원래 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가 처음에 소개된 것은 1970년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45년 정도 됐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시작한 것도 한 35년, 198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주 초창기에 수술 받은 분들은 기계 소리 같다, 이게 사람 말소리 같지 않다라고 많이들 힘들어 하셨는데요. 한 10년 정도 전부터는 사람 말소리의 80% 근처, 최근에는 90% 가까이 근접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찜질방이나 뭐 비행기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예, 사실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식을 해서 안쪽에다가 심어 놓다 보니까 겉에 물이 닿는다라든지 귓구멍 안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과 상관이 없고요. 또 압력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등산을 한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게 안쪽에 자석을 이용한 물질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소리가 나요. 근데 그런 것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증서 같은 것들을 다 발급해서 공항 검색대에 이런 증서를 제출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청신경 종양, 이 종양을 제거하고 난 뒤에 인공와우를 달게 되는 경우가 좀 흔한 경우일까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최근에 도입된 치료법이에요. 한 20년도 안 된 치료법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신경을 살리기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수술 기구들이 많이 발달하고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시경이라든지 로봇 같은 것들이 도입되고 그러면서 많은 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경을 안 다치게 하면서 종양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신경이 과연 모양만 살아있는지 아니면 기능도 다 남아있는지를 수술실에서 실시간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많이 개발됐어요. 인공와우까지 같이 해주면은 청각 재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수술 이후에도 재활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인공와우 자체의 재활과 제가 주로 요새 많이 시행하고 있는 청신경 종양 환자에서 인공와우 수술에서의 재활이 조금 다른데요. 선천적인 난청,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들었던 경우는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아기 때부터 정상적인 말을 할 때까지 수년간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와우의 재활도 몇 년간에 걸친 재활이 필요합니다. 초창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중에는 1년에 한 두세 번씩 해서 수십 차례의 재활이 필요하다가 정답이고요. 주로 지금 제가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청신경 종양 환자에서 이미 청력이 손실됐을 때 종양을 제거하고 인공와우를 이식해 줌으로써 청력까지 회복시켜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성인 환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청소년기에 이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긴 재활은 필요 없습니다. 말을 이미 배웠고 말을 사용하다가 청력이 나빠졌으니까 말을 배우는 과정은 필요 없고 듣는 것에 익숙해지는 한 짧게는 6개월, 아주 길게는 한 1년 정도의 재활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이 청신경 종양 환자분들 또는 그 가족분들께 가장 많이 해주시는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환자분들이 제 외래로 내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처음으로 하는 말씀은 이 종양은 금방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의식소실, 전신마비 같은 그런 것은 오지 않는 질환이니까 안심하세요가 첫 번째입니다. 머릿속에 종양이 있다, 뇌에 종양이 발견된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은 일단 생명의 위협 그리고 내가 큰 장애를 가질 거라는 두려움부터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양이 아주 작을 때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청각 증상 그리고 평형 기능이 약간씩 나빠지는 게 초창기에는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럴 때 적절하게 치료한다면은 그런 나쁜 뇌에 미치는 나쁜 영향도 미리 배제할 수 있고요. 청각이 나빠진 것도 재활해 드릴 수 있고 균형 감각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 첫 번째로는 안심하셔라. 두 번째로는 치료법이 다양하게 있고 잃어버린 기능까지도 되찾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모든 질환이 그렇듯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할 수 있는 귀 관리법, 귀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귀 관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런 거보다는 뭘 안 해야 되냐가 관리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귀가 겉에 있는 귓구멍도 있고 안쪽에 있는 고막도 있는데 그런 곳들이 물과 많이 닿는 부분이 되겠죠. 당연하게 물기를 조금 닦는 것은 좋지만 물기를 아주 심하게 닦는다든지 가렵다고 계속 귀를 판다든지 하면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나중에 안쪽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질환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큰 소음은 귀에 나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너무 큰 소음을 듣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중에 너무 큰 소음을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어폰을 꽂으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아닌데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환경에서 이어폰을 아주 이렇게 크게 듣는다는 것은 위험하죠. 지하철이나 버스의 소음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 레벨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 소리를 들으려면 더 올려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듣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청각이 소실되고 또한 평형 기능이 소실되는 것은 삶의 질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오감 중에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것이 망가지는 경우는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못하니까. 청각을 재활하고 평형 기능을 재활하고 또한 종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굉장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그런 것이 어려운 치료는 아니에요. 전문가를 만나서 상의하시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한다면은 이런 질환에서도 해방되고 여러 가지 망가진 기능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신경 종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인석 교수님과 아나운서 임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